퇴근 시간이 다 된 지금도 피곤한 눈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늦은 새벽까지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자, 물론 모두가 염원하던 결과는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수들의 열정과 온 국민의 응원 열기만큼은 한파도 이겨낼 만큼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도 또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월 6일 화요일 퇴근길 톡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백윤호입니다. 오늘 톡톡 키워드 지자체별로 마스크를 벗는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합니다. 자, 실내 마스크 해제 아직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방역적인 관점과 또 경제적인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일 텐데 대전시와 충남시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예방조치를 내릴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에는 중대본부장과 수습본부의 장이 시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번 경우에는 중대본부장은 국무총리,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방자치단체법과 정부조직법을 종합해 볼 때 1차적인 권한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되 감독권은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장관이 갖는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자체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었던 중대본 회의 결과에서도 방역 조치를 더 강하게 하는 건 지자체가 정하되 방역 조치를 풀어주는 건 중대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취소나 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해당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위법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의학계 전문가들도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톡톡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화요일 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상인들과 태화 우정동 저지대 주민들이 태화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지베스터널 공사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친절한 경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하우가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논란이 있었고 제도 개편 이후에 어떤 변화를 맞을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얘기 이전에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울산에서도 마약 관련 사건이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 예방과 관련한 조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 백브리핑에서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컨텐츠가 쏨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쏨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쏨싸 컨텐츠가 강한 쏨실사이버대학교. 퇴근길 톡톡 오늘도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찾아뵙게 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샵 2848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성안동 아트홀 마당에서 진행되는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공연 관람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2장씩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연극 보고 싶은 분들은 저요라는 말머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울산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외부 관광객들이 1순위로 찾는 관광지 이곳.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지만 축구장 117배에 달하는 넓은 공간임에도 위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표지가 없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위치를 설명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환경이었는데요. 울산시가 간편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곳 내부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심리대숲길, 정원둘레길 등 각 구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지어진 이름이라서 더욱 기억하기 쉽고 또 설명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총 7개 예쁜 도로명이 지어졌다고 하니까요. 미리 익혀두셨다가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정원인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1번 태화강 국가정원, 2번 순천만 국가정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2848번 문자 혹은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굿오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FMS 다운 재무설계에서 상품권, 100% 국산 소금 한주소금에서 한주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배터리 교환 전문점 타이어프로 학성공원점에서 얼라인먼트 혹은 엔진오일 교환권, 참치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홈플러스 울산점 2층 회전초밥 전문점 스시 아리카에서 2인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 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매일매일 주문 즉시 직접 만드는 리얼 과일 달코롬 수제청에서 상품, 꼬들족발 오향장육이 맛있는 집 미미족 화봉점에서 튀겨서 더 맛있는 튀긴 족발 세트 교환권, 자연이 숨쉬는 편안한 잠자리 억새누리에서 억새 베개와 억새 상품,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 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을 드립니다. 태화시장 상인들과 태화 우정동 저지대 주민들이 태화시장에서 고지 배수터널 공사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 자세한 얘기 태화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태화시장 상인회 권영호 회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지 배수터널 사실 이 명칭은 보통 울산 시민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배수터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먼저 우리 태화시장을 경유를 해서 태화 방류가 되는 그 물줄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예. 6옥 실신도시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태화초등학교 뒤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합쳐져서 우리 시장을 통해서 태화강으로 방류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6옥 실신도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약 우리 시장을 내려오는데 한 55%를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 물줄기를 태화시장으로 오기 전에 옆으로 이제 터널로 뚫어서 배수를 해내는 그런 방식이 고지 배수 터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55%를 차지하거든요. 55%.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침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배수 펌프장이나 이런 재난시설 마련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속도가 좀 더디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저희들 사실 뭐 지자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진척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지금 그 배수 펌프장도 밑에 안반이 또 나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조금 답보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또 여름을 또 거쳐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이게 참 불안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내년 여름, 그러니까 장마철 오기 전에 완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늦어도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네, 좀 네.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속도가 더딘 이유를 지금 잠깐 예를 들어주셨어요. 반대 주민도 있었고 네. 지금 터널 안반이 발견돼서 터널 공사가 좀 어려움이 있다. 터널 안반은 아니고 거기는 배수 펌프장이라 해가지고 배수 45%를 펌프장. 예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밑에 안반을 발견이 돼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안반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늦어지기만 하는 건지 공사가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예,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옆에 바로 또 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예. 이런 게 좀 신중하게 지금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예. 자, 안반이 있으면 지금 폭발을 해야 되니까 예. 주변 주택지에다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반대 주민은 이유가 뭔가요? 반대하는 이유가? 반대 주민들도 우리 고지배수 터널 뚫을 때 그 일대가 전부 다 안반으로 돼가 있는데 네. 터널을 뚫으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진동이나 소음. 네, 이게 아파트가 예. 인근에 있으니까 노후된 아파트가 노후됐으니까 이게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물론 진동과 소음을 전혀 없이 발파 작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변의 아파트나 주택의 이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으면서 그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좀 돌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는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소통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 관계자님들하고 멍청이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들 보니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우려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은 보상이 있다는 걸 법률에 의한 보상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설득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뭐 완벽하게 소통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지금 뭐 거의 처음 만나본 상태이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조금 더 좀 긴밀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공청회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울산시나 중구청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게 내년 오기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제 굴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공기를 단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라 공사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변 민원이라든가 뭐 이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더 시간을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도 그 용역을 줘가지고 구청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다 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를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구청이나 시청에 빨리 그분들하고 이런 저거를 해결해가지고 빨리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어떻게 보완해서 무리 없이 공사를 할 건지를 좀 안심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협의하는 자리가 더 있겠죠?
저희들도 아무래도 부청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소통을 좀 잘하도록 해가지고 예예. 이게 공사가 원활하게 좀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요. 예.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도 뭐 그분들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저희들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작년 오마이스 때 보면은 60mm가 조금 넘었는데 잠겼거든요.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게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대체 방안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래 주민들하고 저희들 빨리 일해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게 좀 해결할 부분을 해결하고 이래서 자속하게 조금 이 공사에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요. 예. 진척 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태화시장 상인회 권영호 회장이었습니다. 97.5 울산의 바람, 이제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이 바람은 우리 가정과 일터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해상풍력단지가 만든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움직입니다. 에퀴노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울산이 부러워할 프레스티지 라이프 번영로 서안 이다음 프레스티지 단지 앞 초중고 홈플러스 교육과 생활의 중심 그 이상의 프레스티지 번영로 서안 이다음 프레스티지 12월 9일 오픈 052-296-0056 서한 타자! 세 번 타면 만원 공짜 3333-3333 3이 4개 세 번 타면 만원 공짜 3333-3333 야 타자 대리운전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잘 모셨어. 어디로?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시설도 너무 잘 해놔서 마음이 놓여.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러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여기서 톡 치고 저기서 톡톡 치고 모두가 24시간. 잠깐, 멈춰보세요. 모두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홍보가 필요한 분들께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공연 전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구인구직 등의 울산 소식들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주세요. 신청하실 곳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 혹은 문자번호 샵 2848번입니다. 톡톡이라는 말머리를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소식을 라디오로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개인 소식도 좋고요. 광범위한 지역 소식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모든 소식들을 퇴근길 톡톡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이름,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울산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죠. 울산 시민의 휴식처이자 외부 관광객들이 1순위로 찾는 관광지 이곳.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면적이 너무 넓고 정확한 도로명이 없어서 위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울산시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 내부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심리대숲길, 정원둘레길 등 각 구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서 지어진 이름 7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울산시에서 이곳 도로명이 부여된 기념으로 아주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울산시청 누리집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재미있는 이벤트도 참여하면서 이곳의 도로명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정원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번 타화강 국가정원, 2번 순천만 국가정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2848번 문자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와 금융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악 저작권 수익을 나눠 갖는 뮤직하우란 그 조각 투자 서비스가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네. 이게 좀 정리가 됐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뮤직하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 음반 저작권,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주는 서비스였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저작권을 직접 그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건 아니고 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것들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당의 형태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투자자들의 권리는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노래가 히트를 친다 그러면은 그 수익권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예. 그러면은 뭐 마치 주식처럼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수익권의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대상이 음악의 뭐 저작권이고 예. 그걸 표현하는 말이 조각 투자일 뿐이지 이 금융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걸 증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규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걸 영업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제재 조치가 좀 내려졌었어요. 예예. 그래서 이게 지난 4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게 증권이니까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다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뭐 영업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뮤직하우라는 곳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그대로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다시 영업을 시작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규제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뮤직하우라는 곳은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해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그 투자 상품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없던 것이 생겼다 보니까 기존 규제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사후 판단이 됐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일단은 영업을 정지를 시켜놨던 거고 그게 이제 다시 재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음악 저작권 말고도 뭐 네. 미술품 같은 것들도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던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떤가요? 요것들도 요번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는데 예. 그 다른 유사한 조각 투자 서비스들 중에 한우 조각 투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술 조각 투자 5개 업체가 있는데 예. 이 총 6개 업체에 대해서도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뮤직하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재개하라라고 조치를 내렸어요. 예. 다만 이제 뮤직하우하고 조금 다른 거는 해당 조각들이 이제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있죠. 예. 여기를 6개월에 걸쳐서 폐쇄를 해라라는 조치까지 내려진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유통시장을 폐쇄하라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을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고 팔게끔 못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아까 그 음악 저작권은 되고 네. 한우나 미술품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주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뮤직하우 이런 음원들이 거래가 되려면 예. 허가를 받고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유통시장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뮤직하우는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이 돼서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받은 거예요. 이 예. 경우에는 가능한데 예. 이 특례를 인정해준 이유는 이제 사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기간 내내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죠. 아까 어떤 음원 저작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고 또 비슷한 자산에 대한 가격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노래가 어떤 음원 차트에서 뭐 몇 위에 1위를 기록했다. 예. 그리고 앨범이 몇만 장 팔렸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음원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라는 정보들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A라는 노래가 이렇게 히트를 쳤으니까 비슷한 B라는 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겠구나. 이렇게 그 음원들의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반면에 이제 미술품이나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금 흐름이 중간에 전혀 발생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마치 배당을 안 해주는 주식 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예. 한우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유통시장이 지금 운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예. 한우라는 건 송아지 가격도 있고 다 큰 소의 가격도 경매시장에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우는 최소 송아지에서 이제 다 자란 소가 되기까지는 한 2년 반에서 거의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예. 이렇게 자라는 기간 동안에 대한 소에 대한 시세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자란 소, 1년 반 정도 자란 소의 적정 가치를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통시장에서 한우 조각 이런 거에 대한 적정 가치도 산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중간에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유통시장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조치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이해는 되는데 네. 사실 기존의 유통시장에서 그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 네. 조각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갑자기 이렇게 유통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죠. 이게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딘가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려진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음원 수익권 같은 경우에 미술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뮤직하우에서 운영하던 것들의 조각 투자는 사실상 음악 저작권이 아니라 예. 거기서 수익을 나눠받기로 한 투자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통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그 조각들을 어디에 팔 수 있는 곳이 사실 시장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폐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업체가 그러면은 그 조각들을 다 사들여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폐쇄를 시키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내려진다라고 해서 거기는 유통시장을 유지를 하고 반면에 예. 한우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예요.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편하지는 않겠지만 편리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그 유통시장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가 거래되는 경매시장이라든가 미술품이 거래되는 경매시장이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각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유통시장을 운영해서 수수료를 받던 투자 업체들 네네. 이게 요건을 충족을 해서 영업을 재개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 유통시장을 통해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크다면 그 업체들도 충격이 클 텐데요. 예. 그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사실 미국 미술 조각 투자 다 3개 업체입니다. 아까 요 3개 업체에서만 유통시장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가져가는 수수료가 월 30만 원에서 많아봐야 4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체들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미미하고 사실은 발행과 그 수익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 업체의 주된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폐쇄에 대해서도 그 업체들이 다 수용을 한 상태고 사업 재개에 대한 의사도 지금 적극적으로 밝힌 상황이라서 이 유통시장 폐쇄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을 해서 6개월 이내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상태라 사업을 어쨌든 계속 영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투자자들에게도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코인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데 이 투자의 세계는 정말 너무 복잡하고 광대해서 참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세계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네,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얘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울산에 네. 마약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심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들이 좀 보기에도 불안한 이상 행동을 해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도 뭐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조례가 발의됐네요. 네, 이 지난달에 시 조례로 발의됐고요. 이 초선인 손명희 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예. 조례 명칭은 마약류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인데요. 좀 길죠, 조례안이. 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마약류나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이 치료 보호에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또 재원을 조달해서 어떤 예방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 복귀를 돕도록 어떤 그 연구나 조사를 해야 하는지를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서는 이렇게 마약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이런 그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는 또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예. 없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점은 좀 보완을 하고 그렇죠. 개정을 할 건 개정을 하고 하겠죠. 네. 근데 사실 마약 중독의 심각성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예방이 필요하다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네. 이 조례가 처음이라는 게 저는 그게 참 이례적이더라고요. 이 워낙 이제 마약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예. 예방과 관련한 조례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특강력시 중에서는 울산만 없습니다. 뭐 다른 강력시는 대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 한창 언론에서 보도했던 게 뭐 마약 밀수가 늘고 있다. 마약 실태 심각성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이 관련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6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산항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듯이 마약 밀수범들이 또 예, 부산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빠른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광역시 중에 울산만 없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꼴찌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그동안 마약 청정 지역이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울산이 마약 중독 예방이나 또 치료 지원에 좀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 정부가요, 전국의 22곳의 병원을 마약 치료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울산도 마더스 병원이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 2017년에 딱 한 명이 치료를 받은 이후에요. 지금까지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인천하고요, 경남에 있는 전담병원 두 곳을 빼고 다 좀 비슷한 처지긴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가 없었다라는 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런 것 아니고요. 같아요. 네, 예. 울산을 비롯해서 이 전국적으로 마약 사범이 워낙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또 100만 명이 마약에 손을 댄다고 추산이 될 만큼 이 마약 실태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울산을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전담병원이 마약과 관련한 전문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통원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입원 치료비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전담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와도 이게 문제인 게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이제 열악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정부와 울산시가 매칭을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이 검사비나 치료비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울산에서만요. 그래서 근데 이 돈이면 한 명도 사실은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환자들, 그러니까 마약 중독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네. 이 사람들만을 위한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이분들의 치료가 돼야 마약이 퍼지는 거를 또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인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뭐 마약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들 심지어는 뭐 10대나 20대까지도 퍼져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네. 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겁니까?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는 2030 또 일반인 세대로까지 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좀 퍼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특히 공부 잘하는 약, 뭐 살 빠지는 약으로 좀 알고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예. 들면 일명 나비약이라고 해서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비약이요. 네, 이게 약 모양이 나비 아, 나비 모양으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생겼다고 해서 이 오. 나비약이라고 불리는데 이 데타민이라는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10대들 사이에서 이 다이어트 약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남용이 되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펜타닐 패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거는 네.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예.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예. 우리가 허리 아플 때 보통 네모난 파스를 붙이잖아요.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이 방송 좀 들으셔야 하는데 예. 이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렇게 펜타닐을 붙이는 걸 봐도 모르는 게요. 예. 그 부모님이 너 지금 뭐 붙이니라고 물어봐도 아이가 이제 허리 아파서 파스 붙여요라고 해버리면 사실 모른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제재를 하고 싶어도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약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쉽게 또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10대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쉽게 좀 이렇게 손을 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담배 끊을 때도 혼자서 물론 끊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글쎄요, 마약도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지금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라면 네. 그런 금연 프로그램처럼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누구나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네. 조금 더 예방하는데 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까? 그 아직은 그 말씀하신 지원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일단 그 심리적 회복이나 재활 프로그램이 적고요. 또 전문 기관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법원이 그 기소된 마약 사건의 경우에 유죄로 판단이 된 마약 사범에게 이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면요, 이 마약 사범이 전문 기관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이제 유일한 지원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금연 프로그램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또 치료도 동시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 부분에 예. 있어서요. 그 민간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이런 예산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프로그램도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 국내를 들여다봤더니 한 3-4곳 정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울산은 한 곳도 없고요.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국내에 있긴 하지만 이런 그 민간 재활센터들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 환자들이 여기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네. 이게 나중에 뒷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일고 외양간 그렇죠. 고치는. 그런 경우에는 네.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서 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중요한 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이제 마약 중독 환자가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시가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마약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울산시가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고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울산의 마약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의 실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고금리 시대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연말 보너스를 드립니다. 4.9% 저리할부와 30%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더욱 놀라워진 QM6, SM6, XM3를 기분 좋게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번 겨울 여행 어땠어? 완전 좋아요. 이게 다 안전하고 든든한 렉스턴 덕분이지. 12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일시불 구매 시 5년간 차량 관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 프로그램과 특별한 추가 혜택까지. 빠른 출고로 연말이 더욱 즐거워지는 렉스턴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레버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아기 옷은 솔기가 부드러운 게 좋다우. 지혜를 나누고 싶은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키오스크 주문은 좀 어렵네. 때로 도움이 필요한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힘내요. 다 좋아질 거야. 응?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오늘 만난 분은 내일의 나. 당신은 지금 내일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타화강 국가정원이었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상품 받아가실 분들은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답장으로 주소와 성함을 꼭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공연 관람권 티켓은 현장 수령이기 때문에 당첨 안내를 받은 이후에 궁금하신 점들은 아트홀 마당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낮부터 매서운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다고 합니다만 겨울은 겨울이죠. 날씨가 추우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냥 움츠러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비교적 따뜻한 날에는 빨리 걷기나 달리기, 또 자전거 타기 등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음식도 가급적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겠죠.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바꿔보시는 것, 생활 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체온 유지 능력과 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새벽 시간대보다는 한낮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 실내 온도도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내복과 가벼운 외투를 입고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쌀쌀한 날씨와 어울리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승환의 눈사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의 오고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 말아요. 버거울 땐 언제든 나의 이름을 잊어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둘게요.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끝눈이 와요. 혹시 그댈 보고 있나요? 슬퍼지도록 시리던 우리의 그 계절이 마지막으로 날 떠올려준다면 안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같은 마음이고 싶어. 우리 보내겠죠. 몹시 사랑한 날들 영원히 나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